네, 여러 가지 해봤죠. 일단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하게 되면 여기 FX라고 해서 스타일이 표시가 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너 섀도우를 하고 이너 그로우를 했고, 그쵸? 그리고 언제든 더블 클릭하면 스타일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거나 지우거나, 그쵸? 그런 식으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너 섀도우 이런 식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이 The Kid라는 글자를 봅시다. 지금 여기 벨벳 엠보스랑 이너 섀도우가 적용돼 있어요. 그쵸?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 글자도 레이어 스타일, 이건 글자가 아니죠. 이미지지만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윈도우에 캐릭터 스타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레이어의 스타일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 레이어에는 아무 스타일도 적용되어 있지가 않죠?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은 레이어 스타일이 아니라 이 밴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논으로 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그러면 keys in the gallery라는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타입 레이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윈도우 스타일즈를 가보면 지금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쵸? 선택을 하면 그 형태, 지금 선택되어 있는 형태의 스타일들이 적용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적용된 스타일이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쓰이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스타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재밌게 만드는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을 했을 때 레이어 스타일들이 여기 쭉 떠 있어요. 그쵸? 더블 클릭해 보면 어떤 식으로 스타일이 적용됐는지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돼 있고 드롭 섀도우가 돼 있네요. 그리고 벨베드 엠보스가 돼서 이런 설정으로 작업을 한 스타일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재밌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도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시키면 비슷한 형태의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네요. 그쵸? 자, 요 스타일 창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스타일 적용되는 게 요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많이 있겠죠, 여기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든 스타일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브러쉬에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잘 비교해 봅시다. 지금 이 브러쉬도 이것만 있을까요? 자, 전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들어가게 되면 다시 리셋 브러쉬즈 하면 OK 하면 원래 있던 기본 브러쉬들이 돼 있어요. 그쵸? 여기 근데 브러쉬 형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보면 내추럴 브러쉬즈 있어요. 웻 미디어 브러쉬즈 있어요. 웻 미디어 브러쉬즈하고 어펜드 첨가가 아니라 그냥 웻 브러쉬들만 보려면 이렇게 웻 브러쉬들만 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 리셋 스타일즈가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튼 형식의 브러쉬 스타일들 OK 하면 버튼 형식들만 나오겠죠.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기서 이 버튼 형태 하면 이렇게 이 버튼 형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려면 바로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는 레이어 스타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돼 있고 드롭 섀도우가 있고 벨베댓 엠보스가 적용돼 있다. 근데 대부분의 버튼 형식은 이렇게 엠보스가 적용돼 있는 형태겠네요. 그렇죠? 이건 투명하게 바꾸고 들어가서 봤을 때 벨베댓 엠보스인데 컬러 부분을 투명시켜 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너 섀도우를 주고 드롭 섀도우를 줬네요. 그쵸? 이렇게 스타일을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업했는지를 들어가 보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패턴을 오버레이 시켰네요. 이거 같은 경우. 그쵸? 근데 패턴도 마찬가지겠죠?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턴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패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스타일 창은 이게 아닌데 할 때는 언제든 리셋 스타일즈 하면 처음 원래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러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브러쉬 이 포맷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도브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활용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고르고 이 컬러 피커에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스와치 패널, 스와치스 컬러들을 모아놓은 것들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웹툰을 똑같은 색깔을 계속 쓸 때는 이렇게 스와치스에서 컬러를 모아놓으면 좋겠죠. 물론 이 세팅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죠. 이 패널을 세이브, 리셋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색깔 스와치 패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웹 스펙트럼 토요 컬러 파인더 얘는 이 어도브에서 만들어놓은 많이 쓰이는 컬러 패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를 들면 하나를 한번 볼까요? 메탈릭 앤 콜티드를 보면은 OK 하면 이거의 색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첨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골라서 색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포그라운드 컬러가 계속 바뀌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 스와치 패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든 리셋 스와치스 하면 처음에 있던 많이 쓰는 색깔 형태로 패널이 바뀌겠죠. 이건 똑같이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또 브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디드 브러쉬 하면 또 바뀌죠. 이렇게 또 M 브러쉬 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원래 처음 포토샵을 실행시켰을 때 브러쉬 패널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주면 리셋해버리면 되겠죠. 이건 스타일, 스와치, 컬러 스와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글래스 버튼 하면 글래스 버튼 형식이 이렇게 많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작업하기 전에 전 시간에 못했던 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걸 볼까요? 여기서 브러쉬도 했고 힐링 스팟 툴도 했어요. 그쵸? 뭐 잘 기억이 안 나면 전 수강했던 영상을 다시 보세요. 지우개, 페인트 버킷. 자, 이걸 봅시다. 블러 툴, 샤픈 툴, 스머지 툴 있어요. 전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작업했을 때 블러 툴을 많이 썼죠? 예를 들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복사를 하고 전에 원형 선택 툴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백그라운드 카피한 이 이미지를 필터, 컨버트 스마트 필터로 바꿔주고, 그쵸? 스마트 필터로 바꿔주고, 요 영역 외에 다른 부분을 블러를 주고 싶다. 컨트롤, 스마트 필터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요 선택 영역을 주고, 리파인 엣지에서 페더를 이렇게 줘서 외곽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쵸? 오케이 하고 그 외 지역에다가 요 지역이 아니라 요 외를 블러를 효과를 줄 거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 시켜서 이 외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퀵 마스크 모드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필터, 블러, 거시언 블러를 줘요. 뭐 이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오케이 하면 컨트롤 D 하면 여기만 뚜렷하고 나머지는 블러 효과가 적용이 됐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컨트롤 Alt 돌렸어요. 컨트롤 D 방법이 있고 이 툴을 한번 봅시다. 다시 블러 툴 블러 툴로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블러 툴로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리고 형태를 확대시킨 다음에 강도, 블러를 주는 강도가 되겠죠. 이건 드래그해서 효과를 주면 확 드러나지 않은 효과를 좀 더 강하게 줘볼게요. 80% 정도로 해서 문질러주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블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눈을 꺼보면 지금 이 상태로 블러를
원하는 부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블러의 반대 개념을 봅시다. 꾹 누르면 샤픈인데, 샤픈은 살짝 주면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눈이 살짝 또렷해진 느낌이 들죠? 살짝 픽셀들을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이건 주의해야 될 게 블러랑 달리 이건 과하게 쓰면, 뭐 블러도 마찬가지, 과하게 쓰면 막 들어가면 이렇게 픽셀이 깨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툴은 아닙니다. 샤픈 툴은. 그리고 뚝 누르면 스머지 툴이 있어요. 이거는 은근히 많이 쓰일 수 있는 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지를 밀어내는 거죠. 마치 모래 그림을 밀어내는 거죠. 뭐 형태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불, 파이어 같은 것 컬러링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후딱후딱 나머지 이 툴들을 알아봅시다. 닷지 툴은 뭘까요? 닷지 툴은 밝게 하는 겁니다. 살짝 명도를 높이는 거죠. 드래그해서. 자, 그럼 반대로 번 툴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색을 변화 주지 않고 톤만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그쵸? 닷지 번. 자, 마지막으로 스펀지 툴은 뭘까요? 스펀지 툴은 예를 들면 컬러가 많은 이걸 한번 볼까요? 스펀지 툴은 채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계속 드래그 하다 보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채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아이한테만 채도를 떨어뜨려 볼까요? 선택을 하고 또 리파인 엣지에서 좀 정도를 줄여야 되겠죠? 엣지를 좀 넣고 페더를 좀 주고, 자, 딴 데는 적용되지 않게. 그리고 이 스펀지 툴로 문질러 볼게요. 강도를 강하게 해서,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스펀지 툴을 문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의 채도가 빠지겠죠,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하고 한번 효과를 비교를 해봅시다. 스펀지 툴을 누르면 채도가 살짝 빠져요. 그렇죠? 눈을 껐다 켜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스펀지 툴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강하게 계속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저 흑백이 돼버리죠. 그쵸? 채도를 가장 낮추는 건 흑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채도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이 채도죠? 세츄레이션을 강하게 하면 채도가 올라가지만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내리면 흑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츄레이션 정도를 브러쉬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펀지 툴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봐야 될 건 타입 툴, 이 글자를 집어넣고 또 스타일, 타입 툴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포토샵은 얼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일괄 작업, 뭐 단순 노동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포토샵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두 주는 네, 페인터에 대한 수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들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